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 상공에서는 항공 관제 기록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기록적인 폭설이 밤하늘을 집어삼킨 사이 아시아 항공망의 중심이던 공항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췄습니다. 일본은 활주로를 닫았고 중국은 접근을 끊었으며 하늘에 있던 비행기들은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국적도 항공사도 다른 국제선 7대가 연료 계산만 남긴 채 상공을 떠돌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약 2,0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관제 화면에 예상에 없던 신호 하나가 다시 켜집니다. 모두가 불가를 선택한 조건에서 한국에서 착륙 가능이라는 통보가 도착한 겁니다. 왜 같은 폭설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닫고 한국은 열 수 있었을까요? 하얀 혼란 속에서 끝까지 유지된 단 하나의 활주로, 그 선택이 만들어낸 밤의 기록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만 가능했는지 계속 보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모로입니다. 12월 23일 새벽 2시 정각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27개의 공항 아이콘이 초록 불을 켜고 있었죠. 야간 운항 스케줄러로 일한 지 14년째, 이 시간대는 늘 사고가 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저는 숫자만 확인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기상경보창이 떴어요. 동아시아 전역 폭설주의보, 100년 만에 이상 한파, 시정 500m 이하, 계기 착륙 한계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경보 세부 내역을 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중국 푸동, 홍콩, 타이베이. 주요 허브 공항 13곳이 거의 동시에 붉은색으로 표시됐어요.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이 울렸어요. 나리타 공항 운항 중단. 2시 15분.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공항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대기 중인 항공편 12대. 회항 가능 반경 내 대체 공항 없음. 연료 잔량 평균 2시간 30분, 그 안에 내리지 못하면 회항도 불가능. 숫자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알림. 푸동공항 폐쇄. 2시 20분. 세 번째 홍콩. 2시 23분. 네 번째 타이베이. 2시 27분. 알림음이 겹쳐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초록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죠.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나라가 차례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실시간 운항 현황을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상공을 비행 중인 국제선 항공기 43대, 그중 목적지가 폐쇄된 기체 29대, 승객 수 합계 7,200명.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틀리길 바라면서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 운항본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지금 상황 보고 있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확인 중입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대체 공항 시뮬레이션 돌려. 지금 당장. 연료 한계 기준으로 착륙 가능 여부 전부 계산해. 저는 전화를 끊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원들이 겹쳐 그려졌어요. 각 항공기의 연료 한계 반경이었습니다. 원 안에 들어오는 공항만이 선택지였죠. 저는 필터를 걸었습니다. 운항 가능 활주로, 제설 장비 보유, 야간 착륙 인증. 조건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선택지가 줄었어요. 화면 속 원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착륙 가능 공항 3곳,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그런데 그곳들도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기시간 최소 4시간. 연료 부족으로 도달 불가 항공기 17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필터를 조정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제거했어요. 야간 인증 제외. 제설 장비 조건 완화. 최소 활주로 길이 2,900m로 하향.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달 가능 범위 안에 열린 공항은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모니터 속 지도는 여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공항 아이콘은 더 이상 초록 불을 켜지 않았어요. 알림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시각이 떠 있었습니다. 2시 32분.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본사 리스크 담당 임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알렉스, 지금 상황 보고서 올렸나?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계산 중입니다. 임원이 말을 끊었어요. 계산은 됐어. 더 계산할 필요 없어. 회항 지시 내려. 지금 당장.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회항이요? 어디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임원이 짧게 답했어요. 출발지로 돌려. 연료가 부족하면 최대한 가까운 곳에 비상 착륙. 알렉스, 이건 책임 문제야.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진다. 내 이름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화면 속 항공기 아이콘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기체마다 연료 잔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2시간 15분, 1시간 52분, 1시간 38분. 세 숫자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분 단위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출발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계산상 단 한 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역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각 항공기가 출발지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연료량. 결과가 떴어요. 평균 부족분 1시간 40분. 가장 가까운 비상 착륙 가능 지점까지 거리 평균 600km. 연료 부족률 78%. 회항은 명령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각 항공기 상세 정보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기체. 보잉 777. 승객 235명. 연료 잔량 1시간 45분. 목적지 나리타 폐쇄. 대체공항 없음. 두 번째 기체. 에어버스 350. 승객 312명. 연료 1시간 50분. 목적지 푸동 폐쇄.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열었어요. 총 승객 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352명. 그중 연료 한 개 2시간 이내 항공기 탑승객 1940명. 저는 숫자를 3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임과 생명 사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체공항 재검색. 이번엔 조건을 최소화했어요. 활주로 길이 2500m 이상. 제설 장비 유무 무관. 야간 착륙 인증 무관. 기상 조건만 입력했습니다. 시정 500m 이상. 풍속 20m 이하. 결과창이 떴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저는 조건을 더 낮췄어요. 활주로 2000m. 시정 300m. 풍속 25m. 다시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같은 메시지를 띄웠어요. 검색 결과 없음. 선택지를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45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지도를 확대했어요. 동아시아 전역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모두 폐쇄. 저는 마우스 휠을 돌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모두 포화 상태. 선택지가 없다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현재 상황. 대체공항 검색 결과. 권고사항.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고사항 칸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회항 불가. 착륙 불가. 대기 불가.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또 지웠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참은 채로요.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발신 인천국제공항 운항센터.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조건부 착륙 가능 통보. 그 문장을 보는데 한 박자가 늦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2시 50분 기준. 활주로 33R 33 라이트 운영 가능. 시정 600m 확보. 노면 마찰 계수 0.45 이상 유지 중. 제설 및 제빙 작업 지속 실행. 야간 착륙 슬롯 7대 배정 가능.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발신 시각 2시 48분. 2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어요. 한반도가 화면 중앙에 떴습니다. 인천공항 아이콘만 초록색이었어요. 지도 전체에서 유일하게. 주변은 전부 붉은색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상이라면 이 수치는 폐쇄를 의미해야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인천공항 기상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현재 강설량 시간당 13cm, 시정 560m에서 640m 사이 변동, 풍속 12m, 기온 영하 7도. 저는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폐쇄 기준에 걸려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열겠다고 했어요. 조건부지만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어요. 메시지 하단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야간 운항센터 직통.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공항 운항센터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글로벌항공 스케줄러 알렉스 모로입니다. 방금 통보받은 조건부 착륙 가능 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예, 현재 활주로 2개 운영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날씨에 열 수 있습니까? 강설량 시간당 13cm인데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 야간 보고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요. 제설 장비 15대 투입 중입니다. 활주로 표면 온도 영상 2도 유지. 제설 주기 15분. 현재까지 노면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시정은요? 600m면 계기 착륙 최저 기준인데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10분 간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기준 이하 시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마치 그 말 하나로 이 밤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저는 화면 속 인천공항 아이콘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 공항들은 전부 꺼진 상태였어요.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모두 붉은색. 인천만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인력은 충분합니까? 야간 작업 가능 인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제설팀 45명, 관제사 12명, 지상 지원 인력 120명 대기 중입니다. 교대 인력 포함 200명 이상 확보돼 있습니다. 20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날씨에 움직일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숫자는 맞았습니다. 시정 활주로 인력 모두 기준을 충족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주변국이 전부 폐쇄된 상황입니다. 혹시 항공기가 집중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묻지 않은 질문까지 서로 알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슬롯 간격 10분으로 배정했습니다. 7대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대기 패턴 진입 후 순차 착륙 유도하겠습니다. 관제 용량은 확보돼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손에 수화기를 쥔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연료 한 개 2시간 이내 항공기 7대. 승객 1940명. 인천까지 평균 비행시간 55분. 연료 여유분 평균 40분.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위험해 보일 정도로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통보하신 조건 얼마나 유지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답했어요. 최소 4시간. 기상 변화 시 즉시 재통보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화면 속 지도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아이콘. 초록색 불. 주변에 붉은색.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착륙 슬롯 재계산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좌표를 입력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7개의 경로선이 그려졌어요. 각 항공기가 인천으로 향하는 궤적이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이 하나씩 표시됐어요. 3시 40분, 3시 50분, 4시 정각,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4시 40분. 간격은 10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날씨에 열겠다고요? 근거가 없다면 저는 이 선택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관제 로그를 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인천이 7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과거 3개월간 인천공항 야간 착륙 기록. 최대 동시 접근 항공기 수 5대. 평균 착륙 간격 12분. 기상 악화 시 최대 간격 20분. 7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실시간 관제 로그로 전환했어요. 현재 3시 10분. 인천공항 상공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빈 공역만 표시됐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 도착 예정 시각 3시 40분. 그때부터 10분 간격으로 7대가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항공기는 4시 40분.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착륙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열었어요. 착륙 소요 시간 평균 3분. 활주로 이탈 및 다음 기체 진입 준비 7분. 총 10분. 오차 허용 범위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한 대라도 착륙이 지연되면 뒤 항공기가 대기해야 해요. 대기 패턴 진입에는 최소 5분이 필요합니다. 그 5분 동안 연료는 계속 소모돼요. 저는 연료 잔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유분 평균 40분. 대기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가 5분 지연. 두 번째가 10분 지연. 세 번째부터는 대기 패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료 부족으로 비상선언.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건 착륙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외줄 위의 계산이었어요. 한 대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운항센터에 재차 연결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공항 운항센터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모로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대가 10분 간격으로 연속 착륙하는 건 기록상 전례가 없습니다. 혹시 한 대라도 지연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관제사 3명이 동시에 분리 유도합니다. 고도 분리, 속도 분리, 각도 분리. 3가지 방식으로 항공기를 나눕니다. 분리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상대방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공기는 고도 차이 300m.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속도 차이 시속 30km.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진입 각도 15도 차이. 이 방식으로 7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기상이 악화되면요? 시정이 500m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답했어요. 그때는 착륙을 중단합니다. 대기 중인 항공기는 대체공항으로 회항 지시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공항이 어딥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현재 제주공항 기상상태 양호. 활주로 운영 가능. 연료 부족 시 우선 착륙 지원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열었어요. 인천에서 제주까지 비행시간 약 50분. 연료 여유분 40분. 부족했습니다.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손에 수화기를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한 대도 실패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제사 3명, 제설팀 45명, 지상지원 120명이 대기 중입니다. 숫자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화면 속에는 여전히 빈 공역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면 이 공간이 7개의 아이콘으로 채워질 겁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7대의 경로선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선들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고도, 속도, 각도 모두 다른 숫자로 분리돼 있었어요. 저는 각 항공기의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기체, 고도 1500m, 속도 시속 240km, 진입 각도 3도. 두 번째 기체, 고도 1200m, 속도 시속 210km, 진입 각도 3도. 계산된 분리였습니다. 세 번째 기체, 고도 1500m, 속도 시속 240km, 진입 각도 18도. 네 번째 기체, 고도 1200m, 속도 시속 210km, 진입 각도 18도. 숫자들이 교차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층,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줄이 아니었습니다. 7개의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줄들은 모두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활주로.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활주로 33R과 33라이트. 두 개의 검은 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7대는 이 두 줄 위에 내려앉아야 했어요. 10분마다 한 대씩.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3시 25분. 첫 번째 항공기 도착까지 15분 남았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승인 버튼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떠 있었습니다. 이건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외줄 위의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인천공항 착륙 승인 완료. 7대 항공기 경로 전송 중. 저는 손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제 7대의 비행기와 2,000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3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관제 채널을 열었어요. 인천공항 관제탑과 각 항공기간 음성통신이 텍스트로 표시되는 화면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꺼내 착용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글로벌 327편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였습니다. 톤이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글로벌 327편입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고도 1800m. 속도 시속 260km. 인천공항까지 거리 80km. 연료 잔량 45분. 관제사가 답했어요. 고도 1500m로 하강하세요. 속도 시속 240km로 감속. 활주로 33R 진입 준비.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시는 짧고 명확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첫 번째 아이콘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유로 451편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같은 목소리였어요. 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로 451편입니다. 현재 고도 1900m. 속도 시속 270km. 인천까지 90km. 고도 1200m로 하강. 속도 시속 210km. 활주로 33라이트 진입 대기.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공기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고도 차이 300m. 속도 차이 시속 30km. 숫자대로였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아시아나 723편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아시아나 723편입니다. 현재 고도 2000m. 속도 시속 280km. 인천까지 100km. 고도 1500m 유지. 속도 시속 240km. 진입 각도 18도로 접근. 각도까지 지시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열었어요. 세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까지 70km. 두 번째는 85km. 세 번째는 100km. 간격이 정확했어요. 15km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신호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각 항공기의 고도, 속도, 각도를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7개의 아이콘이 인천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다른 고도, 다른 속도, 다른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궤적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3시 40분. 첫 번째 항공기 착륙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327편 최종 접근 시작하세요. 관제사가 말했어요. 활주로 33R. 시정 610m. 바람 북서풍 시속 12m. 착륙 허가. 글로벌 327편 착륙 허가 확인.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 속 첫 번째 아이콘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착륙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3시 41분. 예정 시각보다 1분 늦었습니다. 1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분 지연. 두 번째 항공기 도착 예정 3시 50분. 활주로 이탈 및 정리 시간 7분. 3시 48분까지 비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 7분. 가능했습니다. 유로 451편 최종 접근 시작하세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활주로 33라이트. 시정 600m. 바람 북서풍 시속 13m. 착륙 허가. 유로 451편 착륙 허가 확인. 두 번째 아이콘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이콘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3시 50분 정각. 정확했어요. 지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5개의 아이콘이 남아 있었어요. 모두 인천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시아나 723편 고도 1200m로 하강. 속도 유지. 진입 각도 수정 없음. 차이나 952편 고도 1500m 유지. 속도 시속 220km로 감속. 재팬 244편 대기 패턴 진입 준비. 고도 1800m 유지. 모든 항공기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관제사는 한 번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각 항공기마다 다른 숫자를, 다른 조건을 불렀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 착륙, 4시 정각. 4번째 착륙, 4시 9분. 5번째 착륙, 4시 19분. 저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예정 시각과 일치했어요. 오차가 1분 이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연주였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타이완 325편 최종 접근 시작하세요. 관제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첫 번째 지시와 톤이 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타이완 325편 착륙 허가 확인. 6번째 아이콘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4시 29분. 정확했어요. 저는 화면 속 마지막 아이콘을 봤습니다. 7번째 항공기. 싱가포르 612편. 마지막이었습니다. 싱가포르 612편 최종 접근 시작하세요. 관제사가 말했어요. 활주로 33R. 시정 605m. 바람 북서풍 시속 11m. 착륙 허가. 싱가포르 612편 착륙 허가 확인. 마지막 아이콘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이콘이 천천히 활주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어요. 속도가 줄었습니다. 4시 39분. 마지막 아이콘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7개의 아이콘이 모두 지상에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저 목소리는 이미 끝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지상 CCTV 채널이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하나씩 넘겼어요. 활주로 33R, 활주로 33라이트, 유도로, 계류장. 각 구역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33R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검은 선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였어요. 주변은 전부 하였습니다. 눈이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만은 검었습니다. 선명하게 검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활주로 표면이 보였어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스팔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젖어 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시각을 확인했어요. 4시 42분. 마지막 항공기가 착륙한 지 3분 후였습니다. 다음 항공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활주로 끝에서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었어요. 제설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었어요. 1대, 2대, 3대, 5대가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국제선 항공기 도착 예정 시각 5시 5분. 23분 남았어요. 저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제설 작업 소요 시간 평균 15분. 활주로 건조 및 점검 5분. 총 20분. 간격이 3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설 차량들이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정도로 보였어요. 뒤에서 눈을 밀어내고 브러쉬로 표면을 쓸고 제빙제를 뿌렸습니다. 작업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로 전환했어요. 활주로 33라이트.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검은 활주로, 하얀 설원, 주황색 차량들. 저는 화면을 다시 확대했어요. 활주로 중앙선이 보였습니다. 선명한 흰색 선이었어요. 중앙선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짚었어요. 강설량은 시간당 13cm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검었습니다.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했어요. 화면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보였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지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지켜봤어요. 제설 차량들이 활주로 끝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갔어요. 새로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검은색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측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노면 건조.
송풍 장비였습니다. 고압 공기로 물기를 제거하는 차량이었어요. 2대가 활주로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양쪽 끝에서 동시에 시작했어요. 서로 마주보며 전진했습니다. 중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소요 시간 5분. 정확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4시 57분. 다음 항공기 도착까지 8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활주로는 여전히 검었어요.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활주로 측면 카메라였어요. 각도가 달랐습니다. 활주로와 설원의 경계가 보였어요. 경계선이 선명했습니다. 활주로는 검고 바로 옆은 하였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명, 5명, 10명.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20명, 3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45명이었습니다. 제설팀 전원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있었어요. 활주로 가장자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45명이 일렬로 서서 활주로 경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영하 7도였습니다. 바람은 시속 12m였어요. 시정은 600m 이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45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0분부터 지금까지 17분 동안 서 있었던 겁니다. 착륙 간격 2분이었습니다. 그 2분 사이에 활주로를 복구하고 경계를 유지하고 다음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제설 차량 5대, 건조 차량 2대, 제설팀 45명.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릴레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5시 5분. 새로운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설팀이 활주로에서 빠져나갔어요. 차량들도 대기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활주로가 비었어요. 검은 활주로만 남았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했어요.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중앙선을 따라 감속했어요. 착륙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다시 썼어요. 관제 채널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이나 342편 착륙 완료. 유도로 알파로 이동하세요.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활주로로 전환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황색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제설팀도 다시 활주로 가장자리로 이동했어요. 같은 위치였습니다. 2분 후 다음 항공기가 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고 경계를 지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하얀 설원 속에서 검은 선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활주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깔아두는 작업이었습니다. 5시 30분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 상단에 붉은색 경고창이었어요. 시스템 오류.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세부 내역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자동 제설 시스템 중단. 복구 예정 시각 미정.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인천공항 운항센터에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어요.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운항센터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알렉스 모로입니다. 자동 제설 시스템 중단 알림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답했어요. 5시 15분경 시스템 오류 발생했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동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동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수동 작업이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제설 차량은 수동 조작 가능합니다. 경로와 속도는 작업자가 직접 제어합니다. 소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실시간 CCTV였습니다. 활주로를 봤어요. 제설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35분. 다음 항공기 도착 예정 5시 50분. 15분 남았어요. 간격은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답했어요. 수동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야간 작업 가능 인원 충분합니다. 운항에는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설 차량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같았어요. 경로도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멈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운전석이 보였어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동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5대 모두였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로 전환했어요. 활주로 33라이트.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수동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시스템이 없어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5시 42분. 다음 항공기 도착까지 8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활주로 끝에 도착했어요. 빠져나갔습니다. 건조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2대였어요. 양쪽 끝에서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중앙으로 전진했어요. 저는 시간을 쟀습니다. 5분 정확히 걸렸어요. 차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활주로가 비었습니다. 5시 50분.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관제 채널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팬 오일 2편 최종 접근 시작하세요. 활주로 33R. 착륙 허가. 재팬 오일 2편 착륙 허가 확인.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상 착륙이었어요. 시스템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화면 속 활주로는 여전히 검었습니다. 제설팀이 다시 활주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45명이었습니다. 같은 위치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 기록을 열었어요. 인천공항과 통화한 시각들을 확인했습니다. 3시 10분, 3시 40분, 4시 20분, 5시 30분. 저는 각 통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도요. 수동으로 전환했다고만 했어요. 운항에는 영향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준비의 문제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활주로로 전환했어요. 제설 차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대였어요. 수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어요. 경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이 경로를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제설팀을 봤습니다. 45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활주로 가장자리였습니다. 삽을 들고 있었어요.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영하 7도였습니다. 바람은 시속 13m였어요. 시정은 580m였습니다. 그 안에서 45명이 서 있었어요. 시스템이 멈춘 후로도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통해 관제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항공기에 착륙 허가를 내렸습니다. 같은 톤이었어요. 시스템이 멈춰도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활주로는 여전히 검었습니다. 제설 차량, 건조 차량, 제설팀 모두 움직이고 있었어요. 2분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릴레이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오늘 착륙한 항공기 목록을 열었어요. 3시 40분부터 지금까지 총 13대였습니다. 모두 정상 착륙이었어요. 지연 없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이후에도 5대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화면 속 숫자들을 봤습니다. 착륙 시각, 활주로 번호, 기상 정보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멈춘 건 기계였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12월 23일 야간 비상운항 보고서.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오늘 밤 발생한 일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 100년 만에 폭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주요 공항 연쇄 폐쇄. 국제선 항공기 7대, 승객 2,352명 공중 고립. 연료 한개 2시간 이내. 대체 공항 없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어요. 인천공항 조건부 착륙 승인. 활주로 2개 운영. 시정 600m 확보. 제설팀 45명, 관제사 3명, 지상지원 120명 배치. 착륙 슬롯 10분 간격. 대응 조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과를 쓸 차례였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오늘 착륙한 항공기 목록을 다시 열었어요.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13대였습니다. 모두 정상 착륙. 지연 평균 2분 이내. 사고 없음. 부상자 없음. 저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승객 총 3,215명. 승무원 포함 3,340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어요. 결과 항목에 입력했습니다. 전 항공기 안전 착륙 완료. 승객 및 승무원 전원 무사. 운항 지연 최소화. 저는 문장을 읽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는 커서를 아래로 내렸어요. 특이사항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밤을 떠올렸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대의 항공기의 고도, 속도, 각도를 지시했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습니다. 검은 활주로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설원 속에서 선명했어요. 제설 차량 5대, 건조 차량 2대, 제설팀 45명. 2분 간격으로 릴레이했습니다. 1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중단됐을 때도 계속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했어요. 경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동일했어요. 정확도도 같았습니다. 시스템 없이도 가능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응은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웠어요.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7시였어요. 사무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 항목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인천공항 운항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었어요. 활주로는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아침 첫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7시 15분. 정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깨끗했어요. 제설팀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왔어요. 특이사항 항목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을 살린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읽었어요. 계속 입력했습니다. 7대의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관제사는 이미 분리 유도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설팀은 경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멈췄을 때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문단을 입력했어요. 인천공항은 이 날씨에 공항을 연 것이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인력, 장비, 절차, 경험.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밤을 다시 떠올렸어요. 폐쇄된 공항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모두 같은 날씨였어요. 같은 강설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만 열었어요. 차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 밤을 살린 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읽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저는 파일명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3일 야간 비상운항 보고서.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본사로 발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인천공항 실시간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7시 30분.
두 번째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정시였습니다. 모든 노선이 정상 운항 중이었어요. 어제의 폭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설팀은 여전히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여전히 항공기를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어요. 모니터를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해가 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을 때 한국은 기준을 낮추지 않고 준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험을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얀 폭설 속에서도 활주로를 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우연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시스템과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